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공식 추대하는 전당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됐지만 다수의 정치인들과 사회 저명 인사들이 총출동해 바이든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원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미 우편 서비스의 운영 변경을 금지하고 USPS에 2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오는 22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당 3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주들에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지급 재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시 당국이 개인 보호장비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에 400만 장의 마스크 제공 등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 미국 내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17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7,794명 늘어난 563만 9,821명, 사망자는 914명이 늘어 17만 4,63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91명이 늘어 45만 6,509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어난 3만 2,93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01명이 늘어나 19만 3,846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16,0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공식 추대하는 전당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행사를 뉴욕타임즈는 가장 기이한 전당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치인들과 사회 저명 인사들이 총출동해 바이든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 첫날 행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과 국민에 의한 정권 교체였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론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인종 불평등 등 두 가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만 명이 모인 전통적 전당대회 대신 화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응급의료요원, 평범한 시민을 중간중간 연결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지지 연설자 중 가장 주목받은 이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였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대통령이자 혼돈, 분열, 완전한 공감 부족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샌더스 의원은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지지층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 심판과 바이든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마지막까지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내렸던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 소속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전 뉴저지 주지사와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등이 이번 전당대회에 화상 출연해 바이든 팀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원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미 우편 서비스의 운영 변경을 금지하고 USPS에 2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오는 22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친트럼프 성향의 루이 드조이 USPS 국장이 우편 투표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원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까지 미 우편 서비스 운영 변경을 금지하고 USPS에 2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22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하원 민주당이 친트럼프 성향인 루이 드조이 USPS 국장에게 오는 24일 미 의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드조이 국장이 USPS의 우편 투표를 제대로 배송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편물 배송이 지연될 경우 우편 투표의 차질이 빚어져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USPS와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들은 일부 주들이 주민들의 부재자 투표 신청을 지나치게 길게 허용하고 있다며 11월 3일 투표 결과를 바로 알 수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USPS를 조작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며 여름 휴회에 들어간 의원들을 워싱턴 DC로 불러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저널은 9월까지 긴 휴회에 들어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의 우편투표 확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우편투표 참여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자의 47%는 직접 투표보다는 우편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는 직접 투표보다 우편 투표를 계획한다는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선거 당일 직접 가서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측이 66%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자들의 26%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양당의 다른 투표 성향으로 개표 과정에서 승자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편지를 열어 서명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직접 투표보다 개표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차로 개표 중간에 득표율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개표 신뢰성에 관한 물음에서도 지지 정당별로 견해차가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55%는 대선 개표 결과가 실제 투표와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36%에 그쳤습니다. 특히 우편투표 개표의 신뢰성 문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의 65%는 우편투표가 개표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3%만이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당 $300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8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될 방침인데요. 일부 주들에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연방 특별 실업수당의 지급 재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은 애리조나와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미주리, 유타주 등에 대한 연방 실업보조금 지급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주민들은 주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 특별 실업수당 $300를 더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방 실업수당 지급 시기는 각 주정부의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17일 현재 애리조나주만 일주일 이내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고 유타주는 약 3주 후 지급이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다른 주들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금액은 주 정부들의 반발로 인해 $300로 변경됐습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며 최대 12월 27일까지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추가 실업수당 예산으로 쓰이는 재난구제기금이 $250억 이하로 감소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고 추가 실업수당 대상은 각 주정부에서 최소 $100 이상 실업수당 수혜자로 자격이 제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인 데버라 벅스 박사가 미국이 이탈리아가 했던 것처럼 전면 봉쇄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봉쇄 조치를 취했을 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미국도 이런 식의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인 데버라 벅스 박사는 17일 에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가 개최한 원탁 토론에서 우리가 봉쇄에 들어갔을 때 이탈리아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며 이탈리아가 봉쇄했을 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사례를 들어 이런 엄격한 규제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리조나는 쇼핑몰과 음식점 수용 인원을 제한했고 체육관과 주점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의무화했고 10명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애리조나는 발병 사례를 8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이런 종류의 행동 변화는 모든 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스크를 쓰면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가족과 친구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하지만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시 당국이 개인 보호 장비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에 400만 장의 마스크 제공 등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는 공립교회 대면 수업을 위해 마스크 400만 장, 손소독제 350만 병, 소독용 물티슈 8만 통, 방역인력 7,350여 명, 3,750개의 방역 스프레이 등이 완비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학교 교장들과의 핫라인을 개설, 필요한 PPE 물자가 있다면 곧바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각 학교의 환기 시스템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홍보를 위해 포스터 21만 개를 학교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예고 없이 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렌자 교육감은 어제부터 각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 일정을 통보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1,200개 학교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승인했지만 250여 개 교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새 학년도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이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첫 주에만 17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17일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새 학년도 수업을 시작한 첫 주에 17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자 대면 수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학은 19일부터 학부생들이 전면 원격 수업을 받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 3만 명 규모의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는 지난주 학생 954명을 상대로 벌인 코로나19 검사에서 13.6%인 13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직원 5명도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날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177명, 감염자와 접촉한 의심자 349명이 교내, 교외에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감염된 학생들은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외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은 캠퍼스 외부 여학생 기숙사에서 23명이 양성으로 판정된 뒤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노터데임 대학에서도 수업 재개 일주일 만에 5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운 대학의 응급의학 조교수 메건 메리는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파티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 심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가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 미국 내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17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17일 CNN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 미국 내 사망 원인 3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54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1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하루 평균 5만 명가량이 감염돼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토머스 프리든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코로나19는 현재 사고와 폐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보다 더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는 또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면서 지난주 코로나19에 걸린 미국인이 사망할 위험은 유럽인보다 8배나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 실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에서 하루 이루어지는 진단검사 시행수가 7월 말에 비해 6만 8천 건 정도 감소했다고 집계했습니다. 17일 한국 정부는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24일부터는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17일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정부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명령을 비롯한 각종 조처를 위반하거나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릴 방침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이달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확진자의 국적을 고려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등을 판단해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연이은 산불과 폭염, 천둥, 번개까지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찜통더위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악의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먹구름이 낀 하늘에 번개가 내려칩니다. 북가주 지역에 이 같은 마른 번개로 인한 자연발화로 최소 8개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불과 토네이도가 합쳐지자 화염 회오리까지 발생하면서 역사상 최초의 파이어네이도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It's hot, incredibly hot. Firefighters are working very hard out there, but they're taking appropriate safety precautions. 지난 12일 LA 카운티 산타 클라리타 지역에서 발생한 레이크 산불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좀처럼 진화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18,500에이커로 늘어났고 4,500채의 건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대형 산불로 나파와 샌마테오, 소노마 카운티에선 정전이 발생했고 날씨와 산불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역별 정전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순차 정전은 지난 2001년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So we're looking to identify blocks that will add up to the exact number of customers that are needed. And also we take a look at who's already been taken out of power and do the best we can to make sure that, for example, that the customers that were taken out Friday were not also taken out on Saturday. 전력사들은 순차적인 단전 조치가 최소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전기를 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정전 사태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력망 수요를 줄이기 위해 백업 발전소 사용 등을 허용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팬데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체들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LA 한인의료협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 윌셔코 메디컬 그룹 등 한인단체들은 직장인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한인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를 좀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일단 너무나 리스폰시빌리티가 많으니까 그걸 좀 덜어주자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원하는 한인 업체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감염 여부에 대한 결과는 테스트 후 10분 안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24일부터 헬스클럽의 운영이 재개된다며 다만 헬스클럽들이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최대 수용 인원의 33%만 입장이 허용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체온 측정 등을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타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필머피 주지사의 식당, 주점 등의 실내 영업 금지 행정명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필팍타운은 행정명령을 어기다 적발되면 카운티 검찰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등 처벌 대상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문 발표는 식당 운영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조치입니다. 9.12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밤하늘을 비추는 트리뷰트 인 라이트 행사가 지난 13일 행사 취소 발표 이후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다시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9.11 메모리얼 뮤지엄 측은 성명을 통해 행사 지속에 관심을 표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히며 행사 취소를 번복했습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제8회 장학금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총 120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8명을 선발해 개인당 $3,000씩을 수여하게 됩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이번에 선정된 학생들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며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한미충효회에서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천둥 번개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